라스트 찬스입니다. 전고점 돌파 임박한 코스피, 개별주 장세 가능성에 베팅하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한 주의 마무리 가온투자자문 이재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올라가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상단은 꽉 막혀 있는 듯한 답답한 느낌이고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요? 일단 시장을 봤었을 때 이제 2250선까지 이제 다 왔죠. 그 코로나19의 이제 그 발생 시점에 그의 지수 상단, 지수의 부근에서 다시 오늘까지 봤었을 때는 거의 2250포인트까지 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을 회복이 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증시가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아직 부재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미중무역 협상 관련해서 2차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고 이 미국 대선 관련된 리스크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있었을 때는 증시가 2250선을 돌파를 해도 결국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개별주 좀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업종을 좀 고르라고 했었을 때는 한 두 개의 업종을 골랐는데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큰 폭의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상단이 막혀있는 그러면서 이제 개별주 장세가 펼쳐진다.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막 이슈에 따라서 막 여기저기 오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뭐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대부분의 분들은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 물려서 보유하신 분들도 있고 갖고 있는 부분 중에서 수익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제 팔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익이 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싶긴 해요. 지금 현재 주도주가 네. 2차 전지고 지금 순환매로 이제 5G랑 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이 지금 돌고 있으니까 네네. 아마 이쪽에서 따라가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이런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화장품 업종과 이제 5 업종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빠진 지수에 빠진 하락폭보다 지금 상단에 올라왔었을 때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더디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어느 정도 회복이 다 됐는데 화장품은 빠진 만큼 한 50%밖에 되돌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화장품 업종이 펀더멘털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슈 악재로 인해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 말고 5G 같은 경우에도 현재 봤었을 때는 최근 이틀 동안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올해의 그 5G 스마트폰 관련해서 한 1,600만 정도의 가입자를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한 700만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큰 폭의 이 스마트폰 5G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트래픽 증가수, 이 트래픽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용에 대한 그 기가 데이터 사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데이터 트래픽. 근데 4G보다 5G에 대한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영상 같은 이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외에 특별한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AR이나 VR 같은 이 5G로 이용하는 이 컨텐츠 관련된 이런 부분들,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이 아직 특별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나오진 않지만 현재 5G 가입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트래픽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데이터가 증가를 한다는 부분은 결국 ARPU가 같이 증가를 하기 됨에 따라서 이 통신사 수익도 증가를 할 수 있고 통신사 수익이 증가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세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완화적인 부분들이 보조금에 대한 지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봤었을 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더불어서 성장 모멘텀까지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3G에서 상당 부분 이제 LTE, 4G로 넘어온 상태고 이제는 5G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올해 확산이 된다면
굳이 이제 5G 관련 종목도 많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단기에 볼 게 아니라 올 한 해를 나는 이거 놓고 볼래? 라는 전략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일단 5G 같은 경우에는 바이앤홀딩 전략이 계속해서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앞서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업종을 좀 봐야 될 종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주가 지수가 빠질 수가 있겠죠. 빠지면 조정이 나왔을 때 그래도 관심을 갖고 가는 업종은 5G 그리고 2차 전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밀려도 이거는 계속 뭐 담자, 네. 담고 관심 두고 2차 전지와 2차 전지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도 분명히 드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관심권에서 빼면 안 된다라는 시각이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테슬라가 유상증자 한번 해가지고 네, 2차 네. 전지가 또 이번에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단기에 대한 조정 국면에 대한 부분 재료를 하나 악재를 만든 것 뿐이지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증자 이 자본금을 가지고 해서 이 계속해서 사업 진출, 계속해서 신성장 사업에다가 투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 입장에서도 자본금 활용을 잘하고 있고 더불어서 그에 따라서 기업 이익 성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을 투자를 이제 조달을 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허투루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성장성을 위한 이 자금 조달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말씀. 여기에 지금 2차 전지와 5G와 화장품까지 아까 설명 주셨잖아요. 예. 화장품이랑 카지노, 면세점 같은 맥락으로 다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화장품 쪽을 좀 더 좋게 국한하고 보고요. 계신 거예요? 예. 뭐 카지노나 일단은 면세점 쪽보다는 네. 화장품에 대한 이익 마진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 측면에서는 화장품을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화장품 면세점 쪽이나 이런 카지노 쪽을 봤었을 때 올라간 상승폭 자체는 화장품이 가장 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항상 이 신종 코로나가 어떤 감염병 이슈나 이런 예전에 사드 이슈 관련해서 중국 소비지가 빠졌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회복했었을 때는 화장품 섹터가 가장 강하게 올라간 부분들 통계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측면에서는 주가 하방 경직이 가장 잘 나타나고 상승에 대한 여력 가능성이 높은 탄력도 자체가 높은 화장품 업종을 보는 게 더 매력이다. 네, 각 섹터별로 그냥 우리가 익숙한 종목들에 집중을 하면 되나요? 정말 섹터별로 너무 수많은 종목들이 떠올라서요. 저는 일단 대형주, 네. 이 코스피 대형주를 좀 보고 있고요. 네네. 예, 뭐 기업 내용을 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해해요. 일단은 화장품 중에서도 대형주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시면 몇 종목 안 떠오르거든요. 그 종목들 중에 눌림 나올 때 매수, 그리고 화장품은 뭐 눌림 나올 것도 없죠. 그래도 물론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좀 스물스물 올라오긴 하지만요. 그래도 관심 있게 둬야 할 섹터들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어느덧 한 주가 지나가고 다음 주를 맞이하게 되는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그 2월 19일이죠. 다음 주에 이제 FOMC 의사록이 있습니다. 네. 1월 의사록을 좀 살펴봤었을 때는 기준금리가 1.5에서 1.75%로 일단 동결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의사록 자체에서도 봤었을 때는 연준 의원들이 그 경제가 확장되고 있고 노동 시장이 굉장히 강세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2% 수준의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수준에서는 이제 그 수준에서만 언저리만 있어도 금리를 크게 상승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물가가 2%보다 확 올라가진 않느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결국은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 FOMC 의사록에도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담겨질 것으로 보고 있고 여전히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완화적인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파월 의장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 매입 관련된 부분, 경기 위축에 대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이 FOMC 의사록이 만약에 나오고 나서는 그때까지는 관망 심리가 있었다가 그 이후에 안도 랠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월 19일 이벤트 또 기억해두겠습니다. 가움 투자자문 이재준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쉬시고 다음 주에 월요일에 또 활기찬 모습으로 뵙죠. 마감 전략 A+였습니다. 고맙습니다.